요번 태의장에서 두 번째, 즉 우리가 태평한 가정과 집안과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의 장을 설명한 겁니다. 이건 발모여라고 합니다. 발모여 이기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모라는 것은 그 들판에 자라고 있는 아주 억센 풀을 말합니다. 그걸 뽑아서 모아라. 그럼 뭐 어떻게 모으느냐? 이러면 사실은 이 풀은 굉장히 억세고 말려놓으면 여물어요. 그래서 말도 잘 먹지 않습니다. 말먹이로 쓰는데, 그런데 말에는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위장 속에 들어가면 위장에 있는 나쁜 것을 씻어내기도 하고 그 속에 소화를 촉진시키는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당근하고는 정반대죠. 맛도 없고 배가 고프면 먹는 정도거든요. 그러고 너무 들판에 흔히 있어요. 이 모라는 것은 그 말이 먹는 풀이. 근데 그러니까 그건 뭐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는데, 이게 풍년이 들면 엄청스럽게 자라요. 그래서 처치곤란이에요. 근데 그걸 잘 많이 생길 때 이걸 뽑아서 말려서 저축하라. 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에너지를 쓰는 것이, 요새는 자동차, 뭐 비행기 이런 것이지만, 수레 이런 거지만, 옛날엔 전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먹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때로는 흉년이 들면 말먹이가 없어져요. 그럼 말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풍부하게 자라는 건 몇 년이고 금초로서 말려두고 이걸 숙성시키고 할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이걸 열심히, 산야에 흔히들 있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뽑아서 무엇 때문에 말리느냐고 할 겁니다. 그걸 흔할 때 말려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별로 가치가 없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돈도 하루에 좀 많이 쓰는 사람은 한 10,000원쯤 정도는 안 쓰고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좀 썼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차곡차곡 모으라는 거예요. 모아두면 내가 경영을 해가는 중에 어려운 시기가 오면 그게 틀림없이 훌륭하게 쓰일 때가 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비상금을 마련하라. 비상용 삶을 비축하라, 이런 겁니다. 즉 이런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를 보니까 이 친구가 참 좀 내성적이라요. 그래서 찾아가면 별로 재미가 없어. 뭐 친구들이 잘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술을 안 마셔. 그러고 뭐든 주색 잡기도 별로 없어. 그러면서 열심히 식당을 경영을 하는데 뭐 별로 식당이 잘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 하는 행동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겠죠. 그래도 그냥 운영을 했어요. 이 친구 어떻게 하느냐면, 그 식당에서 내가 이제 이런 역경을 공부하는 하다가 책을 낸 걸 그 친구한테 하나 선물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책을 읽는 중에 이 구절을 제일 눈여겨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마누라 모르게 자기가 카운트를 보니까 카운트 속에 있는 돈을 하루에 10,000원씩 꼭 모았어. 식당을 7년째 했어. 그러면 1년에 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모았다 하면, 300만 원 모았다 하면 2,100만 원이라고 해. 그게. 그래가지고 자기 마누라 모르는 돈이 한 3,000만 원 있었어. 그건 한마디로 비상금으로 모아놨다가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 뭐 별로 없는 집이고 장사도 크게 안 되는 집에다가 제일 첫 번째 단계로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종업원을 줄였어. 그래도 안 돼. 그래가지고 집세도 겨우 내고 해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이제 얘가 착실하고 하니까 집세 주인이 집세를 절반 정도 깎아줬어. 그래도 안 돼.
국가에서 뭐 조금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인가 받았다 하더라고.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마누라 이제 뭐 여보 우리는 뭐 이제 죽었어. 이제 종업원들 다 나가버리고 식당에 이제 마누라가 자기가 딱 둘이밖에 없어. 집사도 반밖에 안 해. 그런데다가 걸핏하면 식당 문 닫으라고 이렇게 그 구에서 구청에서 연락이 오고 말이야. 이런 판이라. 그때 이 친구가 통장에서 돈을 3천만 원 딱 보여줬어. 여보, 우리가 이거 있으니까 견딥시다. 이래. 저거 마누라가 얼마나 놀랬겠어. 이거 어디서 난 돈입니까? 이러니까 자세히 이 통장을 보니까 조금씩 저금해 놓은 거예요. 그게 무려 7년이나 저금을 했다고. 에? 그 돈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보이니까 자기 마누라도 용기 백배한 거. 어디 가서 친정집도 뭐 살지도 못하고 사실은 친정 아버지가 요양원에 있고 뭐 아주 형편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 식당 문을 닫고 어디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일하러 갈 데도 없어. 애는 중학생 1명,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하나가 둘이 있어. 뭐 학교는 어찌된 판이지 뭐 가는지 어쩐지 학교는 보내야 돼. 에? 마누라도 식당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돈 모아놓은 것도 없어요. 그때 그걸 내놓으니까 마누라가 밤새 울더랍니다.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아주 전략해서 겨우겨우 식당을 연명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주변에 식당이 이제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 비실비실 하면서 문을 닫았어. 시장가에 있는 식당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장사가 뭐 오히려 전에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한 사람은 있는데 필요를 이렇게 충족해 줄 식당이 없으니까 결국 그 집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친구들이 용기 백배해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보고 한번 오라 하더라고. 그 집에 제일 잘하는 게 떡만두를 잘하는데 떡만두 먹으러 오라고 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 갔더만은 마누라가 쟤는 이제 그 마누라가 나를 보면 참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나 하면 저거 남편은 내 국민학교 동창이니까 열심히 식당에서 일하는데 저 양반은 넥타이 매고 무엇인가 번들번들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고 자동차도 몰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니까 참 이 상대적인 위압감 속에 별로 안 좋아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친구가 쓴 책 중에 요 구절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눈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 친구가 한 7년 전에 이 책을 줬는데 그걸 보는 순간 하루에 한 10,000원씩 이렇게 조금씩 모은 돈이다. 그래서 정말 그 친구가 고마운데 만두국 한 그릇에 9,000원이 가는데 그거라도 한 그릇 우리 대접하자고 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그 만두국 한 그릇을 참 맛있게 먹었어. 그 안에 맛이 있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고마운 마음에 사실은 내가 흠치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풍족하게 살고 아주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게 하는 사람, 아까 작은 사람의 이야기를 했지만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모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조금씩 뒤로 빼돌려서 아무도 모르게 비축해 놨다가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내 생활이 어려워질 때 그걸 내었을 줄 아는, 즉 발모의 원칙을 태의장에서 역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디 세상을 사는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고, 이 역경은 이렇습니다. 주역의 설명은 우리가 도학이라고 하죠. 돌을 닦는 학문이라고 하는데 돌을 닦는다고 해서 산에 들어가서 면벽 10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도의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을 주역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경은 절대로 점서가 아닙니다. 점을 치는 그러나 점서이기도 합니다. 그걸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가 보이는 법입니다. 그 미래가 보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코칭하고 가르치고 상담할 때 그게 바로 점이라고 우리들 하는 것이거든요. 요즘 와서는 뭐 명리학 또는 복술학, 유기미라든지 이상한 학문들이 많이 나와서 앞날을 예측해 주지만 역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평상의 일들을 가지고 앞날을 헤쳐나가도록 설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명심해서 삶의 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